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김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4선이 됐습니다. 서울시장을 네 번째 지금 이제 재임하게 됐습니다. 뭐 최장수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통방송이 지금 저희 회사 건물에서 보면 바로 요 맞은편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TBS 교통방송이 있는데, 이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생각을 오세훈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TBS 교통방송을 개혁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바로 본질적인 기능의 전환을 고민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미 교통방송의 기능 자체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긴 아깝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평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교통방송을 서울 시민을 위한 어떤 교육방송, 그러니까 서울시가 계속 지원금을 내는 대신에 그 방송 분야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교육방송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왜 교육방송을 만들었냐? 지금 여러분 TBS 교통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 진행하는 사람들, 이 면면을 보시면은 상당히 그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 편향성, 이런 의심, 이런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딱 상징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입 밖에 꺼내기조차 그 싫어하는 그 이름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이라고. 이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TBS 교통방송에서 뭡니까? 간판 프로그램, 그게 과연 얼마나 청취율이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김어준 같은 자가 교통방송, 서울 시민의 자산인, 그리고 공적 매체인 이 교통방송에서 뉴스 공장이라고 하면서 각종 그 뉴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산을 해냅니다. 여기에 이제 여론이 저쪽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친여 성향 그 지지층 여론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송 매체에서 이런 진행자를, 이런 출연자를,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보도를, 이런 방송을 과연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통방송의 용도 변경, 이런 어떤 구상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출연진, 그 다음에 뭡니까? 진행자, 요런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그 시장과 친한 사람들, 시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이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논란이 항상 똑같은 패턴의 논란이 항상 반복이 됐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이 프로그램, TBS 교통방송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한번 봐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이게 아마 TBS TV,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TBS 교통방송이 TV 방송까지 합니다. TV 방송까지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정준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자기 성향은 어떻게 밝힌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친야 성향입니다. 친야,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박지웅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친야 패널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역사 스테이 흔적이라는 요거의 진행자가 신용환이라는 사람인데, 전 누군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람의 어떤 활동상을 봤을 때 꼭 그 정치적 어떤 성향을 분류를 해보자면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여권보다는 야권에 가까운, 그러니까 여권에 가까워도 문제인데 어쨌든 야권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보시면은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연주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고, 요 인상 쓰고 보면 왜 맨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인상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요 김어준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최일구, 옛날 MBC 기자였던 최일구. 그 다음에 이 신장식이라는 사람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이 또 활동상을 봤더니 이 사람도 역시 그 어떤 정치적 편향, 이런 걸 갖다가 의심할 수 있는, 의심이라고 하면 또 이 변호사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정치적 편향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성향의 인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어서 전 이 사람이 아직도 교통방송에 나온지 몰랐지만은 주진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칭 특종 기자, 뭔 특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주진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통방송에 과연 이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방송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김어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떤 진행자로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방송 출연진이 한 그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딱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 제일 기억나는 건 어쨌든 생태탕 그거지 않습니까? 오세훈 생태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걸 과연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교통방송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서울시 지원금이 연간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연간 한 3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돈을 과연 써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데 이 와중에 오세훈 시장은 이걸 교육방송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계속 서울시장을 맡고 그 다음에 이 서울시의회의 과반 의석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2006년 이래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서 치러진 정권 심판론 하에서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 이래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그 전신인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런 세력들이 서울시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는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겁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제 잡아가지고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 글쎄 그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서울시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재단의 사업이라는 그 규정되어 있는 제3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여기를 갖다가 이 교통이라는 걸 빼버리고 여기다 이제 방송을 통한 교육 이렇게 바꾸면은 이 TBS 교통방송이 TBS 교육방송 교육방송이 되면 이제 TBS라는 그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통방송이 교육방송으로 전환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어떤 그 근본적인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누가 했냐면 한겨레가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TBS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은 TBS 교육방송 출범을 위한 일부 조건에 그친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이기에 앞서 방송법에서 규정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15조를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 분야의 변경에 앞서 방통위 등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통위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 서울시장이 결심을 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이 해당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도 이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법 제15조 한겨레가 언급한 방송법 제15조를 봤습니다. 제15조 변경 허가 1항입니다.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승인을 얻거나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조 1항 5호의 방송 분야의 변경이라는 이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마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거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장관 이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의 교통방송 개혁 또는 교통방송의 교육방송 전환 이걸 갖다가 승인 안 해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승인을 해줄 것 같은데
이거는 한겨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방송법을 일반 독자들이 찾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현실은 상당히 오세훈 서울시한테 우호적이다. 그 여건이 상당히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교육방송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뭐냐면 아까 오세훈 시장이 주파수가 아까워가지고 교육방송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주파수가 아까워서 교통방송의 방송 분야를 변경해서 그 조직과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그걸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연간 350억 원 앞으로는 지출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계속 쓰는 게 타당한 겁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미 여기 350억 원 이걸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게 EBS 교육방송 있지 않습니까? EBS 교육방송이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방송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전문성을 쌓아왔고 그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이 TBS 교육방송이라는 이 방송 매체가 생긴다고 해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EBS가 지금 수신료 수입이 192억 원, 방송발전기금 수입이 328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89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한 1,500억 정도를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1,500억 정도를 연간 1,500억 정도를 지원받는 교육방송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뭐 하려고 서울시가 350억 원이 들어가는 교육방송을 또 서울시에서 운영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아주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 그 돈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역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런이라고 그 서울런이나 더 투자하기 바랍니다. 교육 콘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 더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그렇게 돈이 남아 돌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굳이 그 산하에다가 방송 매체를 계속 놔두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 주파수 교통방송이 안 하면 어디로 사라져버립니까? 증발합니까? 소멸합니까? 다른 사업자가 쓰면 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으로 방송을 계속 운영 유지하려고 그럽니까? 그 의도 자체가 벌써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그 어떤 사람들이 서울시장을 잡고 서울시정을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송을 매개로 해가지고 자꾸 어떤 여론을 형성 주도하고 이런 거를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서울 시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서울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교육방송, 교통방송 계속 유지합니까? 아예 이참에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교육방송 전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 교통방송 이거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 건물 짓는데 아마 거의 1,300억인가 2,000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처분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크게 지어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 그렇게 쓸 데가 없으면 35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장학금으로 주면 돼요. 장학금. 서울시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면 됩니다. 만약에 대학 등록금 기준 대학 등록금이 요새 얼마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기에 4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년에 8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800만 원 이걸 갖다가 350억 원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연간 4,375명 대학생한테 장학금 전액 등록금 전액을 갖다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고등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 원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지 않습니까? 그거 수강료, 각종 문제집, 이런 구입비 같은 걸 지원해 준다. 넉넉하게, 아주 풍족하게 월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연간 9,722명한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울시의 교육을 위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방송 지금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거 듣겠습니까? 지금 서울 시민 중에 EBS 교육방송 고3 중학생, 고등학생, 수험생 이런 사람들 말고 지금 서울 시민 중에서 EBS 교육방송 라디오, TV 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더 집중 투자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가 뭐 하려고 교육방송 언제부터 그래 교육에 그런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이걸 갖다가 교육방송을 전환합니까? 쓸데없는 예산 지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